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괴담 인형에 깃든 것. 타쿠야가 5살 때였다. 커다란 웃고 있는 입, 동그란 단추를 박아 눈을 만들어 놓았고 타쿠야가 유키라는 이름을 붙여준 귀여운 인형이었다. 맞벌이를 하고 있던 부모님이 외로워할 타쿠야에게 선물해준 인형이었다. 잘 때나 식사를 할 때나 TV를 시청할 때에도 항상 옆에 두었을 만큼 소중했다. 집에 있을 때 혹여나 인형이 옆에 없으면 항상 불안해하고는 했다. 자신을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님과 유키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타쿠야가 10살이 되었다.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혼자가 되는 것은 늘 유키였다. 하지만 유키는 언제나 큰 입으로 웃으며 타쿠야를 반겨주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해가 질 쯤에서야 집에 돌아온 타쿠야는 웃으며 반겨주는 유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해 유키, 오늘은 조금 늦었네. 여전히 잠이 들 때 유키가 없으면 불안했지만 그 불안함은 잠이 들 때의 시간 잠깐뿐이었다. 타쿠야가 중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공부에 전념해야 했던 탓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덧 혼자 잠이 들어도 불안함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항상 타쿠야의 옆에 붙어 침대 위에서 함께 있던 유키는 어느새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고 유키의 머리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타쿠야의 마음속에 유키라는 인형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름방학이 되었고 여름방학 내내 타쿠야는 유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름방학을 마치면 곧바로 시험이 있었기에 오전 일찍 도서관으로 가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은 공부가 되지 않아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타쿠야는 한숨을 푹 쉬며 침대에 누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책상을 바라보았다. 유키는 여전히 커다란 입을 웃어 보이며 타쿠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타쿠야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시험이 끝났다. 타쿠야는 모처럼 며칠간의 짧은 휴식을 즐기기 위해 같은 반 친구인 쇼타군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 타이틀 CD 언제 샀냐? 시험 끝나고 이 몸이 달려가서 바로 샀지. 새로 나온 게임 타이틀을 하기 위해 둘은 타쿠야의 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냄새야? 방 청소 좀 해라. 쇼타가 코를 막으며 익살스런 표정으로 장난을 쳤다. 네가 더 냄새난다. 타쿠야도 그런 장난을 자연스럽게 받아쳐냈다. 야, 뭐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런 인형을 갖고 있냐? 쇼타가 타쿠야의 책상에 앉아있는 유키를 가리키며 말했다. 타쿠야는 아차 싶었고 이내 창피함이 몰려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했다. 아, 그거? 쓰레기야. 안 그래도 버리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나 봐. 고맙다. 타쿠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먼지가 잔뜩 쌓인 유키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었다. 그럼에도 유키는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웃는 얼굴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쇼타군은 집으로 돌아갔다. 타쿠야는 방으로 돌아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유키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 유키를 완전히 잊은 듯한 타쿠야는 다시금 전쟁 같은 수업과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아침 조회 시간. 쇼타군이 몸이 좋지 않아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쇼타가 무슨 일이지? 가장 친하던 친구가 갑작스레 나오지 못하게 되니 조금은 걱정이 된 타쿠야는 쉬는 시간을 틈타 전화도 해보고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쇼타에게서 그 어떤 답도 오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타쿠야는 며칠 전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쇼타와 놀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게임 타이틀을 샀었던 이야기, 방 청소를 하라며 장난을 치던 쇼타, 유키를 버린 것. 그때 타쿠야는 문득 유키가 생각나 쓰레기통을 한번 쳐다보았다. 없었다. 쓰레기통에 있어야 할 인형이 사라졌다. 있을 리 없는 책상도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역시나 없었다. 부모님께도 내 방의 쓰레기통을 비웠느냐고 여쭤보았지만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타쿠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하지만 친구인 쇼타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에 유키가 사라진 것쯤은 금세 잊혀졌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갑자기 학교까지 못 나오게 된 것인지 추측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누워 한참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다.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분명 술을 한잔하고 오신 아버지일 게 분명했기에 짜증을 잔뜩 내려는 찰나. 덕후야, 안에 있냐? 쇼타의 목소리였다. 쇼타? 당황한 타쿠야는 휴대폰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오전 2시 43분. 이런 시간에 쇼타가 현관문을 열고 타쿠야의 방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니 그 이전에 학교까지 그만두어야 할 만큼 몸이 좋지 않은 쇼타군이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 일단 문 좀 열어줘. 들어가서 얘기하자. 너 몸은 괜찮은 거야? 문 열어. 이 시간에 어떻게 온 거야? 문 열어. 쇼타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타쿠야는 확인해보고 싶었다. 정말 쇼타라면 다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시험이 끝날 때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쇼타라면. 타쿠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왜 버렸어? 문 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인형, 아니 유키였다. 다음날 학교의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얘기했다. 타쿠야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 같은 시각, 신혼을 보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 아이를 위해 살 인형을 찾기 위해 골동품점으로 들어왔다. 곤란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남자를 향해 골동품점의 주인이 말을 걸어왔다. 찾으시는 것이라도 있나요? 아, 네. 아이 주려고 인형이나 볼까 해서요. 이 인형 귀엽네요. 얼마인가요? 남자는 단추로 만들어진 눈, 큰 입으로 웃고 있는 인형을 집어들며 말했다. 아, 그 인형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몇 번이고 돌아올 수 있는 인형이거든요. 그러자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유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수십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